일단 저는 오늘 그 카빙에서의 자원운동이라고 좀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네,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스키 이상을 탔고요. 원래 이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프리랜서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그 한솔배에서 입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준비한 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 기술의 포인트, 가상의 라인, 중심 이동으로 세 가지 목차를 잡아봤고요. 이제 김목희 프로는 어떻게 스키를 타는지, 저 친구는 저런 의식으로 스키를 타는구나, 저렇게도 탈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좀 테마를 잡아봤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일정 부분 선수나 혹은 플레이어분들 혹은 일반인 분들, 카빙을 하시는 분들, 아직 카빙을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목희 저 친구는 저렇게 스키를 타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스키 기술의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싱 스키를 했기 때문에 레이싱 스키와 인터 스키에 항상 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레이싱 스키는 빠른 속도에서 누가 먼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인터 스키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서 점수를 득할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저는 항상 이 중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이 종적인 활주가 있고 횡적인 활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적인 활주는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고, 횡적인 활주는 당연히 컨트롤성으로 타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스키를 타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조건적으로 횡적인 활주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술 선수권에 나가시는 분들, 데뷔하시는 분들 보면 종적인 활주가 너무 추격하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고, 또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 빠른 속도에서 스킹을 하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골프를 혹시 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무조건 다 풀스윙으로만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천천히 저속에서 내 스윙을 느끼면서, 스키에서는 천천히 저속에서 내 스킹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들 이제 딱 슬로프 정상에 딱 쓰시면 딱 한번 의식을 하시고,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내가 되게 빠른 속도에서 해내겠다, 극복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오류를 가장 범하는데, 이런 컨트롤성으로 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신체의 정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속입니다. 천천히 스키를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턴의 마무리. 요 세 개만 있으면 요 컨트롤성으로 스키를 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을 하나 첨부했는데, 이제 롱턴 스키로, 다들 이제 회전 스키로는 충분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롱턴 스키로 저속에서 스키를 상당히 횡적으로 감아내면서 타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턴 스키로 저속으로 타고 상당히 스키를 횡으로 돌려놓는다는 행위는 사실상 자기가 체중을 잃기가 되게 쉽고, 소위 삐끗삐끗하는 동작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연습을 할 때 스키가 거의 바깥 완전 펜스 방향까지 기다려주는 행위, 기다려주고 전환, 다시 돌아가고, 이런 느낌으로 항상 스킹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속에서만 자기의 신체를 얼마만큼 떨궈야 되는지, 얼마만큼 밟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휘어내서 기다려줘야 되는지, 내 신체의 기울기가 잘 맞아져 있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이제 보면, 정렬이 잘 맞아 있죠. 정렬이 잘 맞아 있고, 저는 여기서부터 가압을 들어갑니다. 가압을 들어가고, 이제 다른 분들은 사실 이 전에 좀 더 끊고, 아까 종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미 더 들어오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여기 한 템포를 더 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는 무조건 마무리를 스키가 펜스 방향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렬을 맞춰놓고, 요것도 좀 타이밍이 지났는데요. 정렬을 맞춰놓고, 이 스키가 내 신체로 올라올 때까지, 신체로 들어올 때까지, 턴의 진행 방향이 펜스 방향을 볼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스키를 타시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속으로 긴 스키를 타기로는 되게 어렵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컨트롤성으로 스키를 감아서 카빙으로 내 속도를 제어해서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키 기술의 재는 어떤 식으로 타냐, 저 친구는 컨트롤성으로 타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가상의 라인입니다. 가상의 라인이란 무엇이냐면은 저 컨트롤성으로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야만 하는가. 다들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코너를 너무 빠르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전반에서부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가장 안전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레코드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F1이 최고 속도 뭐 300km까지 나는 이제 그런 운동인데 드라이버가 가상적으로 그리는 선입니다. 뭐냐면 가장 감속이 적고 가장 최단거리를 갈 수 있는 선이 이 레코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코너링 로스는 뭐냐면 그 가상의 선을 진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감속시키는 거, 그러니까 감속시키는 거 코너링 로스라고 하는데, 그 코너링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너링 로스라는 거는 코너를 최대한 빠르게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도를 유지한 상태로 이 턴을 진입을 해서 그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짧은 거리로 최단 거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사실상 이 레코드 라인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라인은 이제 동력을 이용하는 이제 그거 보니까 스키에서 보면 이제 게이트를 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본인이 추구하는 라인과 뭐 힘과 그런 게 있는데, 하이라인이 있고 미들라인이 있고 다이렉트 라인이 있고 로우 라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가 여기 있고 게이트가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직진으로 오는 사람이 있겠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고 직진으로 와서 늘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이라인을 채택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코너링 로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속도에서 내가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여기서 무조건 그 소위 처지는 현상, 타타타타타타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이라인을 그려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레코드 라인으로 봐도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서 다시 아웃으로 나가는, 스키 반경을 최대한 이렇게 크게 타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야지만 컨트롤성으로 스키를 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스키 레이싱이나 어떤 대담성, 본인의 숙련도, 근력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와도 여기서 처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인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최대한 여기서 어떤 코너링의 로스가 나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고 스키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다음 턴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요건 이제 게이트 얘기니까 인터스키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사실상 인터스키는 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차고 싶은 대로 타는 건데 효율적으로 스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짧은 선이 있고 가장 빠른 길이 있고 최적의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적의 라인 혹은 빨간 선, 빨간 붉은 선으로 타겠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카빙 숏턴, 뭐 롱턴 하다 보면 막 바빠서 탑이 급하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 붉은 선처럼 시작을 하다가 목을 스럽게 한 반쯤 왔을 적에는 이거보다도 더 종적으로 막 쏘고 다리만 바꾸고 소위 뭐 이제 약간 숭구리 장단이라고 하죠. 막 다리만 바꾸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런 라인으로 그려서 가기 때문에 컨트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컨트롤성으로 탄다고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또 뭐 이제 물어보세요. 그럼 너무 퍼포먼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활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조금 더 해주고 이 전반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린 중심 이동만 적절하게 하고 정렬이 맞아 있다고 하면은 절대 그게 활주성이 없지 않고 오히려 스키의 반발력을 더 이끌어내서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스키는 이제 일정하지 않은 패턴. 뭐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어떤 슬로프의 정상에 섰을 때부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세팅을 하고 그 첫 턴부터 마지막 턴까지 최대한 속도가 비슷하게 막 점점 내려갈수록 더 빨라지지 않도록 타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스키, 종적인 느낌만 추구하는 스키는 안 하고 제가 하는 거는 일정한 타이밍, 컨트롤, 카빙을 통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그 스키링을 전반에 밀어내고 후반에 밀어내고가 아니라 컨트롤, 카빙으로 컨트롤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래서 횡적인 느낌을 주지만 저는 횡적인 느낌으로 스키를 타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제 이게 한솔배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이날 슬로프가 상당히 소프트했어요. 완전 손이 감자맛이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남들보다 좀 급하지 않게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스키를 기다려주는 행위, 스키가 더 돌아올 때까지 자 정렬을 맞아져 있죠. 가압을 하고 여기서 포인트가 가압을 하고 바로 그 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키를 조금 더 제가 프레스 스키에 올라탄 상태에서 약간의 홀딩 상태를 주고 그 상태에서 최소 본인이 1초만 더 생각한다 그래도 속도적으로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펜스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을 한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다들 업을 해서 이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약간의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스키의 반발력이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다음부터는 넘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조금 더 여기서 기다려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컨트롤을 해내기 위해서는 스키의 방향을 좀 더 감아줘야지만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이 들 수 있도록 스키를 많이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사실 포지션과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프레스하는 타이밍, 조금 더 끌고 왔을 때 그 다음 턴에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장표가 이제 그 중심 이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무리를 남들보다 조금 더 끌고 왔단 말이죠. 남들은 조금 여기서 바로 약간 아래쪽으로 갈 때 조금 더 끌고 왔을 때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종적인 활주에서는 사실상 다리만 바꾸면 그 다음 턴을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키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제가 스키 방향이 완전히 펜스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스키가 나갈 때 제 신체를 어디로 움직여줘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 뭐 연맹이나 대다수의 어떤 플레이어들은 이제 버티컬 무브먼트라고 해서 스키 방향과 계곡 방향의 중간으로 던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100% 계곡 방향입니다. 100% 계곡 방향으로 던져서 나가고자 하는 스키를 빨리 내 신체를 떨고 와서 스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턴의 홈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제 신체를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던져줌으로써 스키가 빨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횡적으로 스키를 돌려놨는데 조금이라도 스키 방향과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키는 더없이 돌아오기 때문에 종점으로 와서 스키 감속을 이렇게 해놨는데 스키 방향으로 하면 더 많이 돌아와서 루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스키를 내가 어떻게 빨리 휘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는가. 왜냐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스키를 돌려놨기 때문에 빨리 스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00% 계곡 방향으로만 체중을 떨고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근데 이제 중심이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상체가 돼서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코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예 계곡 방향으로 던져서 스키가 나가는 걸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성으로 타죠. 그리고 레코드 라인처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제가 길고에 빠져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여기서 그냥 서버리면 스키는 펜스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루즈하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데 전 이 상태에서 제 코어를 던져줘서 나가려고 하는 스키를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조금의 좀 더 퍼포먼스와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즘 보면 트렌드라고 해서 종적인 느낌, 직선적인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직선적인 느낌을 이렇게만 계속 주려고 하다 보면 일반인분들은 대다수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처지다가 다리만 바꾸다가 내가 뭘 하고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스킬을 마무리해서 그렇게 전반을 만들어내는 게 제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요거에 빠르죠. 요 라인을 채택하는 게 가장 빠른 라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습도가 없는 요 라인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스키를 마련해서 이 아래쪽으로 던지는데 요 라인을 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아래로 던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버티컬 무브먼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요 라인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스키가 나가려고 하던 거를 빨리 재빠르게 들어오기 위해서 중심 이동을 아래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약간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턴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저 마무리 해야 된다고요. 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내가 스키를 냅두고 내 상체를 과도하게 던지는 행위, 혹은 스키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스키를 끌고 가려고 앞쪽으로 일어나는 행위, 혹은 스키를 마무리는 했는데 그걸 너무 받아버리는 행위는 별로 제가 좀 지향하는 스키고, 제가 지향하는 스키는 스키를 마무리시키고 내 코어를 신체의 정렬을 잘 맞아놓은 상태에서 스키 방향과 내 신체는 맞아져 있지만 여기서 제 스키랑 똑같이 떨어지되 내 중심을 얼마나 계곡 방향으로 빨리 떨어뜨려주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 전반부가 될 수 있겠는데 전반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가압을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압을 줄 때도 있는데 왜 가압을 주지 않냐면 원이죠. 그럼 여기 전반부까지는 세팅을 해서 다리가 길어지면서 레일 턴 하듯이 쭉 진입을 하지만 폴라인에서부터 저는 가압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반에서부터 가압을 빨리 하게 되면 이 휘어지는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가 짧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가압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약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늦은 타이밍에 가압을 하고 늦은 타임까지 조금 더 끌고 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전반에서 약간 전 어떤 의식을 하냐면은 바이킹이라고 표현을 하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는 그렇게 가속이 많지 않아요. 올라갔다 정점에 도달해서 내려오면서 거의 내려왔을 때 가속이 붙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낙하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낙하하고 그 아래에서 스키의 힘을 이용해서 힘을 조금 더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가 빠져나가게끔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언더크로스와 오버크로스, 그리고 급한 조작의 타이밍, 스키의 선행 후행하는 몸의 위치.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를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빠르게만 생각해서 너무 급하게 조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키의 선행 후행, 그러니까 스키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음 턴 빨리 가려고, 혹은 빨리 받으려고, 빨리 세팅하려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스키고, 지향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적절한 무브먼트라기 어려운 말인데 타이밍에 맞는 중심이동.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타이밍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갔을 때의 타이밍, 스키가 펜스 방향을 바라봤을 적의 타이밍을 이제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고, 그 스키 움직임에 따른 조작 타이밍. 그러니까 스키가 조금 더 돌아왔을 때 내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에 슬라이딩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전반에 그냥 잘 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스키판을 잘 올라타기 위해서 이런 조작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가 스키와 함께 움직이는 스키 정렬.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정렬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냥 단순히 경사면에 맞는 포지션을 하세요. 상체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현대 스키는 과도한 외향적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전반에 스키 방향과 제 방향을 세팅해놓고 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붙은 가속을 가지고 폴라인에서부터 이제 가압을 주면서 가압을 조금 더 가져가고. 그래서 신체 정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신정환님께서 촬영해주신 제 한솔배 롱턴 영상인데요. 제 핵심, 그래도 나름대로 영업 비밀을 짧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 신체 정렬 올바르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향경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전환에서부터 이게 제가 영상을
이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외향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스키는 잘 빠져나가고 있고 이때 그 핵심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면 턴 후반에 엉덩이에서부터 본인의 그 뒷바인딩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적으로 가압 구간에서는 다리 길이가 절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과연 전환의 최적의 타이밍이냐고 봤을 때 본인 스키 스펙에서 스키가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요. 압력을 받다가 자기가 뭐 바디빌더가 아닌 이상 스키가 올라오는 걸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올라오는 타이밍을 느끼면서 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스키를 당기거나 혹은 던지거나 하지 않고 스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정렬 중요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스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신체를 떨구거나 던지거나 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스키 방향과 똑같이 제 상체 방향을 맞춰주고 이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에서 가압을 하지 않고 그럼 뭘 하느냐라고 봤을 적에 제 다리 길이는 길어지지만 저는 설면을 이때부터 컨택하려고만 노력을 하지 가압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거는 내 스키가 설면을 놓치지 않기 위한 행위일 뿐이고 여기서 가속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프레스가 들어가서 다리 길이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해내고 스키가 적절하게 올라오는 시간, 휨을 통해서 다음 턴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고 다음 턴을 연결을 하면서 다리 길이는 이때 길어지면서 가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프레스가 들어가고 어깨선과 골반선 모든 정렬을 맞추고 그 상태로 조금 더 끌고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되게 너가 지금 앞쪽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페일이 들 만큼 그렇지만 앞쪽으로 일어나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스키가 반발력에 의해서 이미 스키는 저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고 제가 떨어뜨리면서 그걸 이용하는 관성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절대 프레스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부터 프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저는 컨트롤성으로 스키를 탄다. 컨트롤성 어떻게 타느냐 레포드 라인처럼 약간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스키를 탄다. 두 번째였고 그 두 번째를 해내기 위해서 그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해내느냐 왜냐면 스키를 너무 휘어냈기 때문에 제이턴을 많이 하다 보면 삐끗삐끗 타는 동작 그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스키를 좀 더 빠져나가게 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 그 회전 스키를 살 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처음과 끝이 약간 최대한 동일한 느낌, 일정한 패턴 그리고 스키가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턴 후반에 얼마만큼 스키가 리바운딩 돼서 나가느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스키를 빼내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턴을 타더라도 사실 급해지면 안 되는 거고 턴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대한 한 템포 더 잡고 있어야 되고 그 잡는 타이밍과 놓는 타이밍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하고 연습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선전 준비하기 전에도 쇼턴이라고 쇼턴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카빙성으로 이렇게 큰 홀을 그리고 그 호와 리듬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홀을 작게 만들면서 쇼턴을 진행을 하거든요. 스키가 이렇게 자꾸 점프가 뛰죠. 그게 뭐냐면 횡적인 활주를 하더라도 충분히 스키를 휘어내서 스키를 나가게 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제가 안쪽으로 빨리 떨어뜨려 주면서 나가는 스키를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낚아채는 느낌의 스킹을 해서 좀 더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리드미컬하고 퍼포먼스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아래 심사위원들에게 하여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막 내려가서 다리만 바꾸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이런 느낌의 스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발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